이번에는 C++ 속에 관련돼서 기본사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요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특성들은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됩니다. 클래스, 연산자 오버로딩 그리고 템플릿까지 C++에서 주요 문법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선 객체 지향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이나 개념을 클래스로 표현하고 이를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을 중심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래스를 통해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절차 프로그래밍은 기능 위주로, 즉 함수 형태로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C 언어에서 보통 사용되는 방식인데 여러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보통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러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대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합쳐서 전체 기능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클래스에도 우리가 함수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 이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이 있는데 연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때 편리하도록 제공되는 하나의 기호로 사실 그 기호는 내부적으로 관련된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된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 클래스는 기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하려면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관련된 함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연산식 강의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용성을 위해서 타입을 파라미터로 처리해서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함수 및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틀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인데 보통 확장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텍스트 안에는 주석 그리고 전처리 구문, 키워드 등 이런 것들 포함해서 소스의 텍스트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 코드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여기 이것은 전처리 구문이고 이것은 전역 변수 선언한 거고 이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리턴 이것은 키워드가 되고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텍스트를 일정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보통 식별자라는 것은 사용자가 만든 이름을 의미합니다. 변수 이름 또는 함수 이름 등 이런 것을 통틀어 식별자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미리 정해져 있는 식별자가 되겠죠. if, return 등은 키워드가 되고 사용자가 키워드를 이름을 정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은 연산자로 우리가 연산할 때 사용합니다. 그 계산을 도와주는 게 연산자가입니다. 이런 기호들이 연산자입니다. 리터럴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 소수, 문자 등 일정 상수값을 나타냅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용어로 리터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수 리터럴은 10진수부터 해서 8진수, 16진수, 2진수까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각 진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수는 10진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필요한 시작점이 들어가게 되고 8진수 같은 경우 특이하게 0으로 시작합니다. 뒤에 예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미사가 숫자 뒤에 붙게 되면 해당 리터럴의 타입을 설정하는데 전미사 L은 롱 타입, LL은 롱롱 타입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일반 10진수입니다. 여기 0으로 시작하면 이것은 8진수가 되겠습니다. 8진수니까 8 넘어가는 숫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앞에 기호에 따라 16진수, 2진수가 됩니다. 여기 숫자 뒤에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미사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이 숫자는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int 타입의 정수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숫자 뒤에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 그에 맞는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함수 인자로 사용할 때 숫자 10과 10LL은 다른 타입입니다. 컴파일러는 L이 2개 붙으면 롱롱 타입으로
별도로 안 붙이면 int 타입으로 처리하여 타입에 맞는 함수를 검색합니다. 이때 전미사를 붙입니다. 부동소수점 리터럴은 소수점과 지수 표현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부동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소수점이고 이것은 10의 거듭제곱입니다. 지수가 마이너스면 10으로 나누고 플러스이면 10을 곱합니다. 소수점의 타입을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전미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더블 타입으로 설정됩니다. 타입 구분을 위해 해당 전미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7 버전부터는 16진수를 사용한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진법 전환인데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소수점 이후부터는 소수점 자릿수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됩니다. 8진수를 16진수로 16진수를 10진수로 이런 진법 변화는 기본적인 방식이라 더 자세한 건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리터럴로 단일 문자 A나 B 등 문자 관련하여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문자 리터럴을 사용하는 경우에 단일 인용 부호에 하나의 바이트를 가진 하나의 문자를 넣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바이트 넣게 되면 보통 맨 마지막 게 인식이 됩니다. 물론 이건 시스템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넣고 공란으로 두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접두사를 붙이게 되면 문자가 어떤 타입인지 우리가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함수 인자로 이용될 때 타입에 맞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한편 문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이에 이렇게 제어 형태로 나타내는 문자 리터럴이 있습니다. 이것을 escape sequence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계획 문자 탭도 있고 그리고 역슬래시 등 이것은 그냥 참고 삼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키워드로 이 타입을 불 타입이라고 합니다. 참과 거짓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사실 정수값을 가지는 건 아닌데 이것은 정수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true는 당연히 1이고 false는 0이 되죠. 왜냐하면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 true와 false는 그 자체가 그냥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0과 1로서 어떤 정수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필요할 때 내부적으로 변환되어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변환돼 버리면 오류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리터럴인데 이건 그 포인터 값이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을 때 나타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위에 true, false처럼 별도의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널 포인터가 0이라고 define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정수형이 되어 일반 연산에 바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11 버전부터는 이런 타입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산식에 들어갔을 때 널 포인터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물론 널 포인터를 정수로 굳이 얘기하면 0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내부적으로 변환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널 포인터는 불 타입이 필요로 할 때 정수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false가 됩니다. 널 포인터는 if문에서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그런 구문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규격에서는 불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리터럴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자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용 보호를 사용해서 필요한 문자열을 넣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문자열 방식과 순수 문자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이중 인용 보호를 사용해서 해당 문자열을 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중 인용 보호가 있다 보니 해당 문자열 안에 다시 이중 인용 보호를 넣게 되면 구분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됩니다. 별도로 역슬래시와 같이 인용 보호를 넣어야만 가능합니다. 문자열은 영어 외에 한글이나 다른 언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문자에서 언급한 대로 별도로 이런 접두사를 써서 해당 문자열의 타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수 문자열은 이와 같이 인용부호와 함께 괄호 안에 필요한 문자를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선 일부 문자가 문제가 되었는데 순수 문자열은 그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문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도 여기 인용부호와 괄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자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괄호의 앞과 뒤에 구분 문자열을 써서 나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콘스트차 타입을 갖는데 이런 형태로 문자열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끝에는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널 문자를 넣게 됩니다. 일반 문자열 경우에 우리가 인용 부호를 쓸 경우에 역슬래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주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손이 많이 가니까 순수 문자열을 이용하게 되면 편리하게 되죠. 대문자 R을 쓰고 다음에 인용 부호를 넣고 이렇게 괄호를 쓰게 되면 이 안에는 어떤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중 인용 부호와 괄호가 같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어 있때는 구분 문자열을 써서 이 사이를 구분하여 처리하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